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혹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조금이라도 올랐나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내가 받는 연금 가운데 3.6%씩 더 받는 연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조금이라도 올랐는지, 만약 오르지 않았다면 왜 오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연금은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이 있죠. 자, 그 연금들은 앞으로 내가 그 연금을 받을 때 그 이후부터 매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상품인지, 자,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받는 연금을 왜 3.6%씩이나 더 많이 인상해서 줄까요? 한마디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어나야겠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돈이 시간이 지나는데 불어나지 않으면 반대로 물가는 오르는데 내 가치,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불어나야 진리입니다. 특히 연금 관련 상품의 경우에는 연금이 개시된 때로부터는 수십 년입니다. 예컨대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고 해도 평균 수명 82세 정도까지 살아도 20년 가까이 되고, 그런데 평균 수명만 살려고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기대 혹은 걱정 때문에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면 연금 개시 이후에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돈이 조금이라도 불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내 연금이 자칫하면 휴지밖에 못 사는 돈이 나중에는 될 수 있을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해서 한 10년 내지 20년을 이렇게 냅니다. 계속 돈을 내고 또 이자도 붙고 수익도 생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한 65세 때부터는 평생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받을 목적으로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은 한 82세죠. 남자, 여자를 따질 때 여자는 더 오래 삽니다. 그죠? 자,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평균 수명 82세로 보면 그때부터 최소 10년 이상을 기대 또는 염려하면서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하거든요.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균 수명까지만 내가 살 거야 라고 작정하신다면 굳이 연금 상품 필요 없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만 잘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이상 살겠다 싶은 기대 또는 그 이상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65세부터 만약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도 내 돈은 계속 늘어나야 돼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돈 가치가 하락하니까 내 돈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한번 받는 연금이 평생 똑같다. 예컨대 뭐 5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10년 뒤에도 50만 원, 30년 뒤에도 50만 원.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실질적으로 내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 돈의 돈 가치가, 내 연금의 돈 가치가 계속 뚝뚝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뚝뚝 떨어지는 이 돈 가치가 1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5년, 30년 뭐 그 정도 기간 동안 돈이 안 불어나고 돈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받는 연금이 돈이 아니야. 휴지도 못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 가운데는 내가 돈을 내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혹하는 높은 금리로 돈을 불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을 때부터는 1원도 불어나지 않는다. 자, 그런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낼 때, 예컨대 그게 연금보험이면 연금보험을 낼 때에는 푼돈의 고금리, 우리가 혹하는 고금리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돈을 적금식으로 쌓아가니까 어쨌든 그 돈은 푼돈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목돈이 되죠. 근데 목돈이 되어서 연금을 받을 때 그때부터는 금리가 제로 금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상품들은 내가 돈을 내는 동안의 금리랑 목돈이 되고 그때부터는 평생 동안 금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금리. 자, 이것들을 다 합해서 금리가 어떤지를 한번 따져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그 상품을 권유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해서 65세부터 만약에 80세, 9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총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아마 대답은 못할 겁니다만 그 상품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유리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따져봐야 돼요?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따져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부터 3.6% 더 받는 연금은 어떤 연금일까? 한마디로 정부가 관계되어 있는 연금입니다. 예컨대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기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사사롭게 가입한 연금은 전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연동 연금 상품에 가입된 경우 있죠. 예컨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연금 지급 개시된 이후에도 변동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기도 합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금리 연동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금리 연동이라고 해서 시중금리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사업비 빼고 또 지급이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적 연동형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을 따지면 변액연금 보험 같은 거죠. 변액연금 보험도 변액이니까 펀드에 투자해서 불려주는 연금보험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펀드가 어떤 펀드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펀드가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변액연금보험도 막상 연금이 개시되면 금리 연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금리 연동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더 내가 받는 지급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적 연동 연금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경우이죠. 자,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연금을 준비할 때도 계속 실적으로 불어나가는 것이고, 연금을 받고 나서도 남아있는 돈을 계속 실적으로 이제 불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적 연동 연금 상품의 대표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 과연 내가 내 연금을 계속 불려 나가려면 매년 몇 %씩 불려 나가야 될까?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올해 왜 3.6% 올려준다는 걸까 할 때, 이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통계청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공적연금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줍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의 돈 가치 하락은 조금 방지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인 돈 가치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체감 물가라고 하죠.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만큼 떨어집니다. 이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의 2배, 3배 정도. 그래서 몇 년 전에 1% 소비자 물가 시대에서는 2% 이상, 최소한 3% 정도 돈 가치가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지난해에는 체감 물가가 거의 10%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물가가 올랐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3.6%라고 합니다. 곱하기 3 하면 10%가 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3배수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3.6%다라고 하면 체감 물가는 7.2% 2배, 그 다음에 3배, 10.8% 정도, 한 10% 정도 되었구나. 자, 이렇게 동의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물가가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좀 권장해 드리기로는 일반적으로는 매년 5% 이상은 불리는 것이 좋다. 그래야 체감 물가 기준의 돈 가치를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자, 그게 쉽냐? 투자 상품에서. 자, 그럼 다시 투자 공부를 조금 기본적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500등 기업, 500개 기업의 대표 지수를 평균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평균이다 생각하시고, 이게 미국은 세계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무려 40년짜리입니다. 이 40년짜리 미국 경제 또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률을 한눈에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성장합니다. 평균 성장하죠. 두 번째, 주식도 상승합니다. 평균.
그래서 가능하면 주식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 ETF 펀드 간접 투자하시라고 늘 말씀드렸죠. 평균에 투자하시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윳돈이 있어야겠죠.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윳돈, 그 다음에 시간. 항상 제가 5년 이상 하시라. 그 다음에 성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박따박 하시라.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 5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5년은 후회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5년이 지나면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5년 전 그때 투자했을 걸. 5년 전 그때 팔지 말았을 걸. 자, 이것은 조금 전에 40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떨어졌으면 항상 오릅니다. 최근에 보면 뭐 코로나, 또 아주 멀리 보더라도 한국의 IMF, 글로벌 또 금융위기 등등 다 보면 결국은 한 5년 정도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 성실하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리뷰 방송을 해드린 월적금피 ETF 포트폴리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2월달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 2023년 12월까지 연복리 8%, 정확하게는 8.7%를 찍었는데 연복리 8% 정도를 찍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였냐 하면 지금 이 까만 선으로 표시한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이 그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빠졌다가 쭉 올랐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쭉 빠졌다가 쭉 올랐는데 무슨 돈이 벌었을까 한데도 매달 따박따박 성실하게 했더니 연복리 8% 이상이 나왔단 말이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물론 앞으로는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품에 시작했던 분들은 이미 이 그림에서부터 크게 떨어질 때 시작했고 그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역전의 용사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또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계속 오르면 또 더 많은 돈을 벌겠죠. 자, 이것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윳돈으로 반드시 5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상품들은 뭐 연금형으로 가입했다 할 경우에는 건보료는 아예 없습니다. 건보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도 아주 저율과세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5.5%에서 매년 3.3%대. 그리고 저같이 매달 투자하는 돈을 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습니다.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불리면서 평생 쓰는 연금계좌, 매월 적립형의 경우입니다. 내가 목돈이 없는 경우, 목돈이 있는 경우는 또 배당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은 이제 목돈이 없는 분들, 목돈을 만들어 가서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리면서 평생 쓰는 연금계좌가 된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죠. 돈이 시간을 만나면 당연히 불어나야 진리입니다. 앞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금식 ETF 연금저축형의 경우, 만약 월 100만 원씩 기대 수익률을 연 8%에서 한 10%, 자, 그 정도 이제 기대 수익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나중에 한 5년 후에는 원금이 어떻게 될까? 월 100만 원씩 기대 수익률을 8% 연 10%로 본다면 한 7,400만 원에서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어떠냐에 따라. 5년 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 5년 후부터 연금을 그때부터 받는다. 매년 5%씩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첫 해에 월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계속 불려야겠죠. 남아있는 돈은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위험을 낮추어서, 그래서 성장 주식형 ETF를 포함해서 배당을 받는 배당 주식형 ETF, 그 다음에 조금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자 받는 채권형 ETF 등등으로 조금 이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약간 낮추어주면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 하면 배당 수익률은 연 4, 5% 정도 포함하면 매년 한 5%, 7% 정도를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첫 달에 월 30만 원, 32만 원을 받는 이 돈이 원금과 매월 연금도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불리면서 평생 쓰는 연금 계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부터 3.6%씩 올려주는 연금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 가운데 내 연금도 올랐는지 한번 보시고, 내 연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입한 연금도
나중에 연금이 개시되었을 때 매년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올라가는 상품인지를 확인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